안녕하십니까. 고수익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1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30번부터 33번까지 현대소설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은 몽기미 풍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몽기미 풍경,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제목을 보고 급속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를 하던 새마을운동을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을 급속하게 이루었죠. 구로공단, 부산의 사상공단, 공단이 들어서고 포항제철, 울산의 자동차 조선, 이런 식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은 도시 어촌마을에서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 이런 현상을 사회적으로는 인홍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이촌 향도 현상,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던 현상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그런 세태로 바뀌면서 고된 노동의 현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많은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 혈사의 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세상의 태도를 사실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어촌마을은 경제적 발전에 굉장히 낙후된 공간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살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어촌마을은 결국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자, 우리 70년대 경제 개발이 되면서 어촌에서 낙후된 곳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어떤 노동을 하다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쌤이 오른쪽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안타깝게 손만 흔들던 그 연락선이, 자, 연락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배입니다. 배인데 드디어 몽기미에 닿았다. 몽기미는 지명인 것 같습니다. 지명이고 배가 나왔으니까 이게 보기에 나왔던 어촌 마을 이름인 것 같습니다. 토속적인 이름이네요. 몽김이 생기고 처음이었다. 연락선에 올라간 아이들은 모두 2층으로 우르르 올라가 난간을 붙잡고 먼데 바다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멀리 까맣게만 보이던 섬들이 차츰 가까워지며 동네가 나타나고 더 멀리 회색으로만 보이던 섬들도 차츰 가까워지며 포구 모습이 드러났다. 포구는 항구입니다. 우와, 기와집이다. 자, 기와집이다 하고 놀라는 것은 발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년대 기와집은 발전된 형태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몽기미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초가집은 낙후된 것의 상징적인 소재가 되겠죠. 기와집은 발전된 형태. 연락선을 대는 포구에 말로만 듣던 기와집이 있었고 크고 작은 배들이 숨어 남은 척이나 몰려 있었다. 그럼 발전의 양상을 이제 기와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들이 많았다. 신기하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도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이제 백화점을 보고 계단이 움직인다고 무척 놀랐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잖아요. 이제 그런 시골 촌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포에 닿자. 그 목포는 이제 도회지가 됩니다. 목포는 전라남도에 있죠. 도회지가 도시입니다. 아이들은 멍청하게 입만 벌렸다. 왜냐면은 감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 보니까요.
시골 촌놈들이죠. 크고 작은 배들이 수백 척의 부두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제 배들이 나왔습니다. 배들이 수백 척. 크고 작은 건물들이 이제 건물도 이제 발전, 이제 근대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겠네요. 큰 길에는 길도 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적거리고 자동차가 빵빵 경적 울리면서 내달았다. 색색으로 꾸며놓은 간판 아래 수많은 상점과 거기 빼곡히 쌓여있는 갖가지 상품들이며 모두 꿈에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몽기미 아이들은 밤에 꾸는 꿈도 기껏 연락선을 탄다거나 벼랑에서 바다로 곤두박이는 따위였지. 이런 엄청난 세상은 꿈속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자, 그러면 요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은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죠. 10페이지 오른쪽 위에. 와, 저 비단 좀 봐. 자, 순자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가던 두 학년 아래 남분이 나왔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동생이죠. 손가락질을 했다. 남분이가 손가락질하고 비단보라고 얘기합니다. 비단도 이제 어촌에서는 몽기미에서 못 보던 이제 옷감이죠. 길가 포목전에는 주인이 손님 앞에다 비단을 활짝 펼친 것이다. 가게 벽에는 그런 비단이 천장에 닿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남분이는 그 비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도시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서울에 며칠 동안은 무슨 동화 속에 헤매는 것 같았다. 더구나라고 했죠. 이제 서울까지 오게 되나 봐요. 돌아오는 기차에서, 돌아온다는 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몽기미로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이제 목포로 와서 이제 몽기미로 가겠죠. 자, 남분이는 어째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놔두고 그 작은 섬에 살아야 했는지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순자는 바로 그 서울에서 지금까지 와서 5년을 살았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면이 돌아오는 기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장면이고, 그동안은 이제 과거였던 것이죠. 순자는 바로 그 서울에 와서 5년을 살았다. 그 5년이라는 세월은 동화 같은 서울에 대한 소년의 꿈이 고통으로 조각이 나는 기간이었고 그 조각난 꿈을 딛고 살벌한 현실의 뼈마디를 부딪히며 자신을 추스려온 기간이었다. 네, 인내했다는 거죠. 고통을. 어려서 왔을 때는 따뜻하게만 웃어주는 그 서울이 제 발로 들어오자 너무 싸늘하고 매정스럽게 돌아앉았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 회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은 역순행적 구성이다. 첫 장면도 과거라는 거죠. 역순행적 구성이고 현재 장면 자체가 현재 기차를 타고 몽기미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순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돼지 새끼 문열이가 떠올랐다. 문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문열이라는 단어는 그 한 태에서 난 짐승들 중에 한 태에서 난 짐승 중에서 제일 빨리 태어난 그런 짐승을 몽김이라고 합니다. 근데 빨리 태어난 짐승이 난 새끼가 가장 좀 영양 공급을 좀 못 받아서 좀 모자라고 발육이 느리다고 합니다. 다른 새끼들은 어미 젖꼭지를 2개, 3개 차지하고 길퍼지게 빨아들이지만 그 문열이는 힘센 녀석들이 거세게 거두어 주둥이에 꽥꽥 배돌기만 할 뿐 젖은 한 모금도 빨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런 새끼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널퍼덕 퍼질러 누워 젖꼭지만 내맡기고 있는 어미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저러니까 잡아먹는 짐승이겠지 싶었다. 서울에 온 자기는 바로 문열이가 되어 있었고 그 어미 돼지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어미 돼지처럼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여기 상징적으로 문열이가 나오는데요. 문열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열이는 도시에서 소외된 자신입니다. 도시에서 소외된 자,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순자는 그 문열이처럼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다가 지금 다니는 장난감 공장에 공장을 전전했대요. 공돌이라고 합니다. 공순이. 이제는 숙련공으로 월급도 4만 원이나 받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 4만 원은 용돈보다 더 적은 돈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월급이 4만 원이었다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으로 지금보다 훨씬 전이다. 1970년대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그리고 5년이 흘러갔다. 그럼 도시 생활, 서울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하루도 고향을 떠올려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우리 금방 보기에서 나왔던 고향은 그리움의 공간이다 라고 했죠. 그리움의 공간이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지만 깔보는 사람이 없었고 쳐다볼 사람도 없으며 무엇에 쫓기든 절박감도 없었다. 무엇보다 몽기미의 포근한 인정이 그리웠다. 자, 힘든 도시 생활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 중약 보겠습니다. 순자는 서울로 올라온 후 처음으로 고향 가는 중에 기차에서 우연히 남분이 2살 아래 동생이죠. 몽기미 소식을 들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인물이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자, 그러면 시점을 파악합시다. 1인칭 시점이다. 자,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바로 서술자가 나라는 거죠. 서술자가 나다. 그러면 서술자가 나라는 거는 작품 안에 서술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품 속 서술자. 자, 지금 순자는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순자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나가 안 나오는데 왜 1인칭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3인칭 수정하겠습니다. 작품 밖에 서술자가 되겠고요. 밖에 작가입니다. 서술자는 작가. 쌤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작품 밖에 서술자가 되고 순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순자의 마음이 그립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쌤이 정정하겠습니다. 자, 섬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근처 무인도에 1년 해초 채취권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buy, 섬을 산다는 겁니다. buy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갯것이 자라며, 갯것은 바다에서 나는 바다의 해산물을 말합니다. 조개라든지 낙지라든지 그런 것들, 미역, 재미를 보는 수도 있지만 재미는 이제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돈, 흉작일 때는 이제 풍년, 흉년 말하는 겁니다. 본전도 못 건지기 일쑤였다. 득보기 장사에 애말라 죽는다고. 그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인도를 사는 사람들인 거죠. 섬을. 자, 그리고 이런 본부터 미역은 포자가 약간 씨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붙나, 톳은 제대로 자라나, 해산물입니다. 해초류. 부등가리 안 엽조이듯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부등가리 안 엽조이듯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을 조이며 날이면 날마다 그 섬을 들락거렸다. 순자는 몽기미 집집마다 굴적처럼 너덜너덜 달라붙은 그 가난의 가슴을 후렸다. 여러분, 굴적처럼인데, 굴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굴 있잖아요. 굴을 딸 때 오이스터 굴 말합니다. 바다의 우유 딸 때 그 까낸 살이 있잖아요. 까낸 살이 있는데 어리굴젓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에도 넣어 먹는 그 살에 들어있는 굴 껍데기를 말합니다. 까다 보면 껍데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젓 이렇게 먹다 보면은 안 씹히고 딱딱한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조그만 조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분이가 하는 말입니다. 남분이가
순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작년에 우리 집에 30만 원 송금했어. 그리고 또 저만치 저축은 저축대로 따로 했거든. 이거 언니가 순자가 되겠죠. 우리 동네 한 집 1년 수입이 통틀어 얼마인 줄 알아? 어촌계 객것은 똑같이 나누니까 뻔한데 미역, 톳, 우묵, 가사리, 돌김 이런 것들을 상회에 넘긴 값을 촘촘히 계산해 보니까 1년 수입이 꼭 12만 원이야. 여러분 30만 원 송금했다는데요. 1년 수입이 그 동네 저 문기미에서는 1년 동안 12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시 와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한 달 벌이도 못 되더라고 깔깔깔. 지금 한 달 벌이보다 못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 문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남분이는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왜냐면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시골뜨기 계집애가 한 달 수입이 12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1년 수입이 보다 더 못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도시에선 12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자랑할 정도가 아니었다. 굉장한 자랑할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자랑할 정도가 아니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벌이가 좋아? 하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히 언니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남분이가 하는 말입니다. 남분이는 야실스럽게 조금 얄밉게 히들거렸다. 웃었다 하는 거죠. 실망하긴 운전하고 있어. 운전? 계집애가 뭘 운전을 다 배웠어? 히히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운전이야. 기술이 필요 없는 운전이라고? 주전자 운전이 있잖아. 여러분 주전자 운전이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말이 됩니다. 주전자 운전이라니. 나는 순자는 크게 뜨고 도무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이구 칵 막혔구만. 서울 헛살았어. 깔깔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손에다 쥐어 모셔야 알겠구만. 술주전자 운전 말이야. 술주전자 깔깔깔. 자, 그럼 술주전자 운전이라는 건 술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술집에서 여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고 남분이 말을 어렴풋이 이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이제 운물이 도는 듯. 운물이 돈다는 말은 알 것 같은 실마리가 잡힌다는 뜻이네요. 이제 좀 이해되는 듯 눈을 거슴츠레하게 떴다. 그리고 이제 남분이는 길게 얘기합니다. 어때? 서울서야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잖아. 그럼 뭐 이거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사가 되겠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다. 돈이면 최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서울의 주전자 운전사가 술집 여급이 몇만 명인 줄 알아? 그것도 당당한 직업이야. 그 사이 식순이 공순이 다 있지만 식순이는 식모.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부 파출부라고 하는 이제 가정 설계사, 그리고 공순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을 말합니다. 다 해봤지만 그건 남의 종살이밖에 안 되더라고. 몸땅이 도살이고 더러운 새끼들한테 구박받으며 붙박혀 하루 종일 뼈골 빼봐야 하루벌이가 그게 얼마야. 서울서 사람값은 다 하나도 돈이고 둘도 돈이고 둘도 돈이야.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말인 거죠. 국장이 과장보다 월급이 많고 서기가 급사보다 월급이 많은 건 그만치 층하 가려. 층하는 이제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대접 달리하는 게 아니고 뭐야. 남분이는 조금도 서스름 없었다. 12만 원 넘게 번다는 자기가 과장이라면 공순이는 급사톡이나 된다는 본세였다. 라고 작품을 읽었습니다. 자, 1970년대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A의 서술상 특징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감각적인 묘사로 관찰 대상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보기에서 사실성이라는 말이, 사실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배, 건물, 큰 길, 자동차, 간판, 상점, 상품들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A, B. A는 연락선입니다. 기대했던 바를 실제로 확인했던 소재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2번은 헛소리네요. 타인과 단절을 유발하는 소재. 연락선이 타인과 단절을 유발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인물이 거부해도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운명이랑 관련 없는 것 같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체험하게 하는 게 연락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B가 기차입니다. 1번에 욕망이 충족되는 곳이다. 서울에 와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욕망이 충족된다 보기는 힘들겠네요. 5번에 인물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기차를 타고 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작은 집에서 섬에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5년 살면서 돌아보죠. 서울의 삶을 매정했다. 쌀벌한 현실에 고통을 받았다. 돌아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입니다. 32번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물어봅니다. 기역. 언니, 우리 동네 한 집 수입이 통틀어 얼마인 줄 알아? 자랑하고 싶어하는 남부리 심정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B. 니은.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11페이지에 언니 실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뜻입니다. 순자의 마음이 상할 것을 걱정하여 조심스러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요 대사 다음에 야실스럽게, 즉 얄밉게 히들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러워한다는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죠? 그래서 X가 되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해 못해서 어리둥절하죠. 그러니까 남분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짐작하게 된다. 이제 우물에 도는 듯 눈을 개슴츠하게 떴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당당한 직업이야. 그 술집 여공, 주전자 운전수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얘기하는 남분이 태도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3번 문제 하겠습니다. 33번 1번 뼈마디가 저미는 고통을 서울에서 느끼며 쌀벌한 현실을 살고 있는 순자의 모습에서 아주 고된 삶을 사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돌봐줄 수 없는 생활을 자신을 문열이와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소외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물. 그 다음에 본전도 못 건지며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은 이 날이면 날마다 섬을 들락거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람들이 그 처음에 투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섬에 들어와서 해초 채취권을 따서 거기서 재미를 보고 들락거렸다는 얘기죠. 본전을 건지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도시로 상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요 위에랑 관련이 인과성이 없는 거죠. 자, 요것은 이제 사람들이 해초 채취권을 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잘 자랐는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순자가 고향을 그리워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몽김이 집집마다 달라붙은 가난이 가슴을 후비었다는 것은 낙후된 어촌이다. 식순이 공순이 종살이밖에 취급을 받지 못한다며 돈을 쉽게 버는 남분이 모습은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몽김이 마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